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2회차 소방행정법 기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행정법에 관한 기본 관련해서 먼저 행정과 관련된 실질적 의미 행정, 형식적 의미 행정 이 부분을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법의 대상이 이제 행정인데 이제 그 중에서 통치행위를 행정법의 적용용에서 제외시킬 거냐, 이와 관련된 통치행위까지 우리가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면서 저번 시간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물어볼게요. 강의 들었어요? 올라와 있죠? 다 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2시간짜리 됐죠? 5편에 있는 행정구제 제도에 관한 그 표를 설명한 거, 그거 강의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꼭 들으시고 강의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 진행하는데요. 자, 먼저 문제부터 복습으로 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이 부분을 봤어요. 자, 문제 풀어보죠. 14페이지 갑니다. 자, 거기 예제 1번.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예제 1번 갑니다.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행정 모두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됐죠? 자, 절 보세요. 자, 이제 둘 다 행정이죠.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뭐야? 뭐만 보면 돼? 누가 했냐만 보면 돼요. 네, 그래서 행정기관이 한 거고 플러스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되죠.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되려면 법률을 집행하는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행정기관이 행하는 법을 개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행위를 찾아라. 됐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먼저 1번 봅니다. 대통령령의 제정이에요. 자, 저를 봅니다. 대통령령의 제정은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하겠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하는 겁니다. 이거 맞죠? 그래서 이제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돼요. 근데 뭘 만들었어요? 대통령령의 제정이야. 자, 대통령령은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법의 위임을 받아서 대신 대통령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 자체가 뭡니까? 입법이죠, 입법. 됐죠? 따라서 자, 1번은 답이 아니겠고요. 2번 행정심판의 재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행정심판은 누가 한다? 독립된 행정기관이 합니다. 독립된 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하는 거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맞는데, 자, 하는 행위가 뭐예요? 행정심판의 재결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이 뭐라고 그랬죠? 행정기관이 행하는 판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행정기관이 하는 판결을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행위는 뭐예요?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 되겠죠. 실질적 의미의 사법.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니고 3번 갑니다. 조세 체납 처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조세 체납 처분은 누가 하겠습니까? 국세청장이 하거나 또는 세무서장이 해요. 됐죠? 얘네들은 당연히 행정기관이죠. 형식적 의미 행정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체납 처분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정처분이에요. 세금 갖다 내라고 처분하는 겁니다. 그럼 세금 갖다 내려고 하는 건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하죠. 야, 너 소득세 내 임마,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개별 구체적인 법을 집행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3번이 바로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모두 해당되죠. 따라서 3번이 답입니다. 4번 볼까요?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입니다. 자, 국회 사무총장은 어느 기관이야? 국회 사무총장이니까 국회기관이니까 어떻습니까? 형식적 의미는 그렇죠, 입법입니다. 입법. 국회가 하는 거잖아. 됐죠? 국회기관이 하는 거지 행정기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 사무총장이니까. 됐죠? 형식적 의미는 입법이야. 이미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임명이에요. 야, 직원 임명을 어떻게 하냐? 공무원 임명이잖아. 공무원 임명은 어떻게 해? 야, 너 공무원 임용 이렇게 하잖아. 개별 구체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는 행정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실질적 의미는 뭘 기준이다? 행위, 작용. 어떤 행위를 했는지만 보면 돼.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누가 했는지는 볼 필요가 없고, 됐죠? 자, 어떤 행위를 했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그 행위가 어떠해야 된다? 개별 구체적인 법 집행 행위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 긴급 명령의 제정. 이거 뭡니까? 대통령,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죠? 대통령이 비상사태에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입법이죠.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고요. 자, 2번 국회 사무총장. 뭐 이건 안 봐도 되죠? 소속 공무원의 임명. 아까 처음에 나왔네. 공무원을 임명하는 건 특정인을 공무원으로 임용시키는 거니까 개별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게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되겠죠. 3번 행정심판의 재결. 이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실질적 의미의 사법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통고처분이에요. 자, 짚어 봐. 자, 통고처분이 뭐냐면요, 딱지 떼는 거야. 딱지 떼는 거. 됐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딱지 떼는 걸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저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에 경범죄 처벌법이 있어요. 경범죄 처벌법. 됐죠? 나 봐봐. 내가 살인죄로 징역형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거쳐야 돼요. 재판. 그래서 형사재판을 거쳐서 내가 유죄로 확정돼야만 이제 나한테 형을 집행한다고. 징역형이 집행된다고요. 이랬어요. 됐죠? 근데 모든 범죄를 다 법원의 재판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크죠. 모든 죄를. 그럴 거 아니야. 됐죠? 우리나라에 죄가 얼마나 많은데 모든 죄를 다 재판으로 가져가서 재판 때려가지고 형을 집행하게 한다면 뭡니까? 판사들은 다 과로로 죽어요. 이랬어요. 재판이 너무 많아지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무슨 법이 있냐면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경범죄가 뭡니까? 경미한 범죄야. 경미한 범죄. 그래서 경미한 범죄는 그냥 경찰이 법원을 대신해서 너 범죄야 라고 해서 딱지가 뭐야? 돈 얼마 갖다 내라는 거예요. 됐죠?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어요? 경범죄 가장 대표가 뭐야? 형 한 적 있어 없어? 노상방뇨 한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진짜? 노상방뇨 한 적 있어 없어? 저는 한 적 있습니다. 솔직히 한 적 있어요. 그래, 됐죠? 자, 아무튼 노상방뇨가 뭡니까? 이게 대표인 경범죄예요. 됐죠? 그래서 노상방뇨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 걸어가지고 유죄 판결. 야, 노상방뇨 하면요 범칙금 10만 원 내는 거야. 10만 원 내리기 위해서, 됐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뭐 몇 년 동안 미친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경미한 범죄는 그냥 경찰관이 딱지를 딱 떼서 야, 너 경범죄야. 10만 원 갖다 내. 이렇게 한다고요. 됐죠? 그러면 이게 통고처분이야. 통고처분은 뭡니까? 경찰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너 노상방뇨죄 해당이라고 하는 사법부가 하는 판결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뭐야? 실질적 의미의 사법입니다. 됐죠? 자, 따라서 통고처분은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거기 나와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논점 통칭의를 공부를 했습니다. 통칭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거 다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 1번 가죠. 그래서 자, 이게 우리 소방공무원 시험 18년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어렵지 않아요. 기출문제 1번 갑니다.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다면 판례에 의하라고 했습니다. 자, 뭐야? 옳지 않은 거야.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시면 돼요. 1번. 통치행위는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자, 1번 OX 5입니다. 5. 됐죠? 그러니까 통치행위는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배웠어요? 국가기관의 행위라고 그랬잖아.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국가기관의 행위면 다 통치행위가 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하는 것도 통치행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것도 통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1번 맞는 지문. 2번 갑니다. 일반 사병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자, 2번 O야 X야? O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죠. 이거 뭐? 헌법재판소 판결했죠.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다고? 이라크 파병 결정은 통치행위에 해당되는데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계 없기 때문에, 됐죠? 이거는 소송, 헌법 소원 안 받는다고 했어요. 아무튼 통치행위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가
통칭위를 이라크 파병 결정을 통칭위 인정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국방과 외교에 관한 고도의 정책 갈등 요하는 문제 통칭이 맞습니다. 3번 판례는 대통령의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 명령 발령을 통칭위로 보았다. 3번 옵니까 X입니까? 오죠. 됐죠. 헌법재판소가 금융실명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에 대해서 통칭위로 인정을 했죠. 하지만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받아줘서 재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갑니다. 통칭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 작용은 국민의 기본적 가치를 신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뭔 개소리야. 됐죠? 4번 틀렸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통칭위는 법에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안해. 됐죠? 쓰레기로 해서는 안 돼요. 됐죠? 그러니까 뭐야? 헌법의 기본적 가치는 위반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됐죠? 근데 이제 4번 질문은 헌법의 가장 기본적 가치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야. 근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을 한계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됐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너무 쉽잖아. 됐죠? 자, 넘어갑니다. 기출문제 2번입니다. 자, 뭐야? 역시 간부 시험은 다르군요. 됐죠? 조금 까다롭습니다.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이거. 자, 보죠.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됐죠? 자, 집한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집한바 저번 시간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봐봐. 자, 대법원. 자, 대법원은 딱 두 가지로 나눠요. 대법원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됐죠? 대법원 경우의 수 두 가지 뭡니까? 통치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다. 대법원은 자, 경우의 수가 딱 두 가지예요. 통치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됐죠? 통치행위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누죠. 됐죠? 그래서 통치행위에 해당되면 뭐라고 그래요? 소송 안 된다. 사법심사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통치행위가 안 되면 소송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법심사 된다는 거죠. 대법원은. 이해됐어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판례들을 외웠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은 경우의 수가 두 개예요. 됐지?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온다? 3개가 나온다고 했어요. 됐죠?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야. 헌재야. 자, 헌재는 요거. 자, 통칭위가 안 돼. 그럼 당연히 사법심사, 헌법소송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됐죠? 됐지? 이건 경우의 수 하나인데, 근데 이건 경우의 수를 두 개로 나눴죠. 우리 판례가. 됐죠? 통치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통치행위가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통치행위를 나눠가지고, 됐죠? 자,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면 원칙에 따라서 사법심사 안 되는데, 됐죠? 아무리 통치행위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겁나 침해해. 됐죠? 이러면 국민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통치행위건 나발이건 간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사법심사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해됐어요? 됐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번 시간에 통치행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두 개로 나눠서 외우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 요게 뭡니까? 요게 아까 침에 나와 있던 자, YS가 행한 자, 긴급재정경제명령, 이 사건이 요거예요. 됐죠? 나머지 통치행위로 인정한 판례들은 다 여기입니다. 저번에 체크해드렸잖아. 기억납니까? 됐죠? 자, 그럼 요거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러면 문제를 다시 읽어볼게요.